네, 이번에는 2015년 6월 모의평가 A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9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으니까 기억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바로 요 선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0번 문제는 A에서 C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이것도 역시 A에서 C까지 중간중간 지금 하나하나 물어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될 때마다 왔다 갔다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볼륨이 큰 문제가 바로 요 41번 문제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여기서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했으니까 보기부터 참고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윗글을 감상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문제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일 거예요. 보기를 보시면 흥부전에서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놀부는 자기도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품고 흥부의 행위를 악의적으로 모방하다가 화를 입게 된다. 악의적으로 모방하다가 화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흥부전은 모방담이라고 해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부리 영감에서도 혹부리 영감의 이제 성격 나쁜 혹부리 영감이 착한 혹부리 영감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모방했지만 실패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놀부가 흥부의 행동을 모방하는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을 이렇게 모방담이라고 하는 어떤 설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도식화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부와 놀부로 나누어서 지금 문제가 구성이 되었고요. 1단계, 2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흥부에게는 자연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요. 우리 알고 있죠?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비가 우리 집에 둥지를 틀었고 구렁이가 제비 공격했다가 제비가 떨어지면서 다쳤어요. 그래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죠. 하지만 놀부는 따라하면서 자기네 집에 굉장히 우연히 제비가 집 짓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점이고 여기가 공통점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문에 드러나는지를 내가 잘 파악해야겠구나 라고 방향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흥부의 경우는 당연히 그냥 아유 불쌍하다 하고 고쳐줬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거 제비가 박씨를 물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기대하지 않은 채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씨를 이제 제비가 물고 온 거죠. 하지만 놀부의 경우는 보상을 바라고 모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기대해요. 하지만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기 위해서 뭐 강남으로 간 그런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미 위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흥부는 부자가 되지만 놀부는 욕망 실현이 좌절되는 내용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는 니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니까 이거 역시 니은 부분을 읽고 나서 바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부분이죠. 흥부 마음 인후하여 굉장히 인자하고 후덕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청산유수라고 하는 말이나 곤륜옥결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성어가 지금 등장한 거죠. 이거 2009년 문제 얘기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자성어라고 하면 지배층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청산유수는 좀 알 거예요. 푸른 산과 흐르는 물처럼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뭐 잔잔히 흐르는 인격을 가졌다 이걸 거예요. 곤륜옥결은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곤륜산에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결처럼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맥락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다. 성덕을 본받고 그러니까 성인의 덕을 본받고 악인의 악행은 저어하며 싫어하며 물질적인 욕심에는 탐이 없고 주세계, 술이나 뭐 여자 이런 데에는 무심하니 관심이 없으니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니 부귀를 바랄 소냐.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서리법이죠. 부귀를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부귀 같은데 욕심 없는 인물이 흥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서술자가 지금 이 흥부의 인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서술자가 흥부 인품 훌륭해 라고 하는 거고요. 흥부 아내가 하는 말이 해고 여봅소 부질없는 청렴 맙소. 너무 지나치게 청렴 떠니까 아내의 입장에선 진짜 청렴 떠는 거야. 청렴 내가 봤을 때 막 존경스럽지 않아. 청렴 떨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질없다라고 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흥부 아내가 부질없는 청렴 맙소 하는 거 보면 흥부가 어지간히 청렴한가 봐요. 그러니까 흥부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도 흥부가 굉장히 청렴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안자의 가난함은 줄인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는 줄인 염치로 청루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년 말고 저 자식들, 우리 자식들이겠죠. 흥부와 아내의 자식.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변화 되나 얻어오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9년에 나왔던 그 지문에 수록된 부분의 앞부분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는 아직 형님네 가지 않고 형님네 가라고 이제 막 아내가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자의 가난함은 어쩌고 하는 부분부터 백이숙제는 하고 얘기하는 부분. 안자라는 인물이나 백이숙제라는 인물은 조선 사람은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인물들이고요. 이 성리학을 신봉하고 중국의 어떤 학문을 사랑했던 조선시대의 지배계층들이라면 다 흔히 아는 이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야기를 가져다 쓴 거죠. 이것은 중국의 옛 이야기,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중국의 고사나 한자성어 같은 거는 지배층이 잘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향유했던 피지배층들은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 근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 못해도 해석에는 문제 없게끔 앞뒤 정황을 다 줘요. 그래서 부질없는 청년 맙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안자 백이숙제 얘기한 다음에 또 똑같이 부질없는 청년 말고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렴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막 고사 나오거나 한자성어 나와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질없는 청년 말고 그냥 놀분의 집에 가서 뭐 얻어와라 라고 하는 맥락인데요. 안자나 백이숙제는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던 인물인데 이것을 이제 지배층들은 너무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안자는 일찍 죽었어. 그 백이숙제는 너무 청렴 떨다 보니까 다른 이들이 비웃어.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쓸데없어. 이 청렴이라는 건 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흥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며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매를 네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오 라고 얘기해요. 형님은 놀부겠죠. 놀부는 음식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그 끝이 보이거나 즉 없어질 것 같거나 뭔가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사촌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놈인데 왠지 우스꽝스럽죠. 어쨌든 그 매를 누가 맞느냐. 그럼 내가 맞는단 말이냐. 나 가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흥부 아내는 너무나 지금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동량은 못 준데 쪽박조차 깨칠쏜가. 아무리 나빠도 설마 그러겠어요.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 하나 본다고 좀 가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A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40번의 1번 선지.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흥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서술자의 서술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청렴한 자가 또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부귀에 뭐 욕심이 있을 소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청렴하다는 것을 드러냈고요. 등장인물의 대화, 아내의 입을 통해서 부질없는 청렴 맙소 라고 하면서 가난해 죽겠는데도 청렴 떠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자나 백이숙제 다 가난해서 죽지 않았느냐 하면서 처지도 드러내고요. 그 흥보가 굉장히 청렴한 그 성품도 드러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흥부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치장을 볼짝 쉬면 그러니까 어떤 차림으로 가게 됐는지를 얘기해요. 편자 없는 헛망건에 박조가리 관자 달고 물레주로 당근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김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술띠를 흉복통에 눌러띄고 떨어진 헌 고이에 칡노끈 대님 메고 헌집신 간파라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업들이 오망자루 꽁무니에 비슥 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슥비슥 건너다라 하고 쭉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흥부의 차림을 묘사하는 부분, 어떻게 입었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을 계속 나열하듯이 드러내면서 장면이 좀 극대화하듯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을 보면요. 편자도 없는 헛망건을 굳이 써. 근데 망건은 어쨌든 갖춰 써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 쪼가리밖에 안 남은 관자를 달고요. 당근을 달긴 달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물레줄로 당근 삼아 달고요. 그리고 중치막도 뭔가 갖춰서 입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게 없이 김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술띠를 흉복통에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동강 난 걸 이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에 이렇게 표시를 구분했는지 알 것 같죠? 굉장히 낡고 그리고 굉장히 다 마모되고 안 좋은 것들을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양반으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막 부채까지 손에 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흥부에 대한 약간의 좀 풍자적인 시선도 드러나요. 보통은 풍자의 대상보다는 해악의 대상이 되는 게 흥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흥부의 약간의 허위의식, 허세, 있어 보이는 모습, 있어 보이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걸 비판할 때 이제 좀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흥보의 허위의식 쉽게 말하면 허세라고 볼 수 있죠. 인물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조선 후기에 경제적인 부흥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몰락한 양반들 이런 모습을 흥부를 통해서 드러냈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몰락했긴 했는데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꼬장꼬장한 자존심, 허세 이런 게 남아있어서 에헴 하고 내가 양반인데 어딜 하면서 막 평민들한테 굴고 뭐 약간 조금 거만하게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는 양반들이 있었을 거예요. 평민들이 봤을 땐 안이 꼽겠죠. 나보다 더 거렁뱅이 같은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몰락 양반들이 보였던 허위의식을 흥부를 통해서 비판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편자 없는 헛망건에 박조가리 관자 달고 하면서 약간 리듬감 있게 음보가 사음보로 끊어지는 그런 면도 보입니다. 이건 이따 선지로 구성이 될 거라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이 서술자는 바람 맞은 환자 같아. 하고 가면서 막 환자면서도 바람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야위어 보여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싶지만 이 몇 날 며칠 굶었을 흥부에 진짜 막 겉껍데기만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요. 잘 쓰는 대비같이 커다란 빗자루 예전에는 빗자루가 이렇게 막 굉장히 까슬까슬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 대는 말라갖고 길쭉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빗자루 같이 막 힘없고 길쭉하고 마른 모습 이렇게 어슥비슥 비칠비칠 가는 흥부의 모습을 조금 재미있게 그러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골개미 있게 약간 희화하듯이 이제 드러낸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기역으로 밑줄이 되어 있고요. 기역 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39번에 보면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문체를 사용하여 운문체 사용하고 있죠. 자음보 율격으로 끊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운문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한 건 맞는데 그냥 흥부의 외양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 사이의 갈등 같은 것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라고 볼 수 없고요. 2번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차림새 현재 어떻게 꾸미고 나가고 있는지 그 현재는 드러나지만 과거는 없죠. 그러니까 과거가 존재하지 않으니 현재와 과거가 교차할 수가 없어요. 2번 틀렸고요. 3번 열거의 방식 지금 어디를 어떻게 꾸몄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물의 외양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면도 있었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배경 묘사를 통해 라고 했는데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냥 흥부의 외양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틀렸죠. 5번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라고요. 요약이라는 건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억 부분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면 흥부 없는 형편의 양반의 복식은 갖추려고 그 모습이 꽤나 허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요약적 제시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묘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약적 제시가 서사가 빠른 반면에 묘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사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도 아니고요. 서사가 빠르게 전개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입고 형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를 다 바라보니까 앞노적 뒷노적 멍에 노적 단불단불 쌓여 있대요. 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죠. 아 저렇게 많아. 저렇게 많으면 나한테 뭐 조금은 주시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나 봐요. 막 마음이 즐겁대요. 하지만 놀부의 심사는 그렇지 않죠. 놀부의 심사는 막 굉장히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형제끼리도 막 굉장히 친근하게 굴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구박을 하죠. 구박이 굉장히 심하니 흥부가 처음부터 가자마자 막 놀부가 구박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 없이 막 뜰 아래서 문안을 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인고? 너 누구냐? 하고 얘기해요. 흥부 마음 좀 황당하겠죠. 아니 안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아예 모르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흥부요 하고 얘기하니까 흥부가 네 아들인가?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막 모르는 척하죠. 막 기가 막힌 흥부가 에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옵니다. 형님 전에 비옵니다. 새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게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당간에 주시면 품을 판데 못 갚으며 일을 한데 못 갚을까. 그냥 달라고도 안 해요.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갚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주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제관계에 있었으니까 부디 살려주세요라고 하죠. 남이어도 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걸하는데도 놀부놈의 거동보소. 얘 하는 짓 좀 봐라 하고 서술자가 얘기하죠. 성난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 호령하면서 너도 염치 없다.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이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내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냐? 하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거절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봤던 구절 여기 똑같이 나오죠. 하늘은 복록 없는 사람이 내지 않으며 라고 하면서 말이 약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흥부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이번엔 놀부의 입에서 나옵니다. 같은 구절을 다른 사람이 서로 얘기하네. 이거 뭔가 굉장히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흥보가에서 흥부전이 되면서 이제 판소리가 판소리 개 소설로 정착됐잖아요. 근데 판소리 자체가 구전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누가 연창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본이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도 굉장히 판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같은 말을 놀부가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흥부 아내가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이 구절은 그냥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내용인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같은 구절인데도 쓰임이 다르죠. 흥부 아내의 경우는 누구나 다 나름의 복이 있으니까 지금 괜히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맞으러 가지 마세요. 이 맥락으로 이제 썼다면 놀부의 경우는 누구나 다 자기의 복을 타고 나는데 네 복 어쩌고 나에게 오느냐? 너한테 안 줄 거야? 하는 근거로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너의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그러니까 나 안 줄 거야 라는 근거로 이 말을 썼습니다.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을 헐며 쌀은 있지만 너 주려고 하다 보면 노적을 막 여기저기 쌓아놓은 거를 구멍 뽕 내고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 이거죠.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한 섬 두 섬 다 쌓아놨는데 흥부를 주려면 그거 하나 구멍 뽕 내야 돼. 싫어 라는 거죠. 돈이 많지만 궤에 가득 든 거 문 열기 귀찮거나 싫어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됐고요. 이 B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40번에 2번. B에서 놀부놈이라고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그렇겠죠. 놀부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조금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놀부놈이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번 선지. A에서 흥부와 흥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흥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흥부와 흥부 아내가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 형에게 가서 좀 얻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형은 음식 끝에 보면 사촌이 똥 싸도록 때린다 뭐 이럴 정도로 진짜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걸 싫어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 B에서 보니까 진짜 주는 거 싫어해서 동생도 모르는 척하고 나중에는 네 복 어쩌고 나한테 왔냐 라고 했으니까 그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내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이제 중간 줄거리가 나와요. 어렵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 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주고 박씨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지금 흥부가 부자가 된 내용이 있네요. 이때 여러분이 떠올려줘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미리 봤던 모방담이에요. 모방담 구조를 보여주면서 부자가 된 흥부를 놀부가 따라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여기부터는 그 구조의 내용을 내가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문 볼게요. 놀부놈의 거동보소 동지 섣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굵은 글자로 돼 있으니까 이건 문제화 됐을 거예요. 제비를 동지 섣달부터 놀부가 기다린대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흥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따라하려고 본격 모방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물막대 둘러매고 제비 몰러 갈 때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높이 떠서 놀부놈이 보고 제비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동지 섣달은 겨울 중에서도 진짜 제일 추운 날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비를 기다린대요. 제비는요. 따뜻한 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조금 추워지는 가을에 강남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와요. 그러니까 동지 섣달부터 기다려봤자 제비는 올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니까 아이 무식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유 놀부놈 하고 약간의 풍자적인 그런 느낌도 있죠. 아니면 너무너무 빨리빨리 제비 만나고 싶은가 보다. 진짜 성급하네 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한 짐승이 떠서 들어오니까 놀부놈이 보고 제비 이제 온다 하고 제비인가 보다 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태백산 갈가마귀예요. 사실 제비 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마귀가 온 거예요. 이 갈가마귀가 차돌도 못 얻어먹고 원래 돌은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어서 굉장히 굶주리고 배고파서 청천 하늘 높이 떠서 갈곡갈곡 울고 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에이 제비 아니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놀부가 눈을 꿈뻑꿈뻑 멀겋게 뜨고 보다가 에이 어찌할 도리 없이 할 일 없어. 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데는 제비가 있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 안 올 수밖에 없죠. 지금 동지 섣달이니까. 일단은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이 모방담과 관련된 부분에 구성된 선지 내용이라서 지금 본 부분에서 풀 수 있는 걸 살필게요. 1번 동지 섣달부터 올리 없니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보자면 맞죠? 보기 1단계에 속한다. 보기 1단계에 속하는지를 살필게요. 보기 1단계,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맞죠? 인위적으로 제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제비를 막 몰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맞네요. 그러면서 욕망실현,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욕망실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주는군. 급하게 나서고 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그러니까 조급성 보여주는 것도 맞죠. 1번은 맞는 내용. 2번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기까지 맞죠. 보기 1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1단계 다시 확인하면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제비로 착각한 거니까 맞는 거죠. 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이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 보여주는군.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모습이 있으면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비가 아닌 다른 새가 갈가마귀였잖아요. 근데 얘를 몰아내는 부분이 있었나요? 몰아내진 않았죠. 그냥 멀거니 보다가 아니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달 저달 다 지내고 3월 3일 다다르니 드디어 3월이에요. 제비가 오는 따뜻한 시기. 3월 3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 옛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적에 놀부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놓습니다. 제비집은 안 지어도 돼요. 제비가 알아서 짓거든요. 근데 이 놀부는 웰컴 하는 거죠. 막 지어놓고 제비들이 막 들이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제 하면서 이제 알까지 낳았어. 그래서 이걸 품어서 이제 새끼가 부화하게 하려고 이제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부 놈이 주야로 밤낮으로 와서 제비집 앞에 기다리면서 막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죠. 가끔 만져봐. 아유 언제 나오나 하고 자기는 기다리듯이 만져보는 거지만 알이 쓸데없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걸 만질 때는 제비 어미가 제대로 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다 골아버려요. 그럼 죽었겠죠 다. 다만 하나만 겨우겨우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날기 공부를 막 힘쓰죠. 아직은 제대로 날지 못해요. 근데 예전에 제비들도 만약에 제대로 날았으면 구렁배암, 구렁이가 왔을 때 피했으련만 날지 못했기 때문에 구렁이를 피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부의 입장에서는 날기 공부를 완료해서 완벽하게 다 날아오르기 전에 구렁이가 와줘야 돼. 그래서 제비가 떨어져야 되고 그 제비가 다리를 다쳐야 돼. 그래야 내가 다리를 고쳐주니까. 근데 구렁이가 안 와. 그렇기 때문에 놀부가 민망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손으로 제비 다리를 잡아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려요. 나쁜 놈이죠. 그래놓고는 발연기 시전하죠. 제가 깜짝 놀라 이른 말이 아이고 가련하다 이 제비야 라고 하면서 조기 껍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닷줄 감듯 3층 얼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얹어 둡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기가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게 이제 드러나죠.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니은 부분도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니은 부분이 나와 있는 건 여기죠. 니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속담과 연결했어요. 내용과 잘 보세요. 자기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깜짝 놀라다니 이 부분. 깜짝 놀라는 척을 한 거고 실제 놀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표면상으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만약에 넓게 봐줘서 맞다 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세모일 수도 있는데 뒷부분 때문에 확실히 틀렸거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격이군. 누가 지렁이에요? 여기서 보면 깜짝 놀라다니에 해당하는 인물은 놀부니까 그 맥락에서 속담을 연결하면 깜짝 놀란, 꿈틀하는 놀부가 지렁이가 될 텐데 지렁이 같은 약자가 아니잖아요. 놀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것은 약자고 막 강자에 의해서 당하던 자가 끝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항하거나 저항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절치 않은 속담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기 실수로 제비다리가 부러졌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수 아니죠? 일부러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으니까 뒤에 볼 필요도 없이 틀렸어요. 3번 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 구렁이가 와서 부러뜨려 줘야 돼. 떨어지면서 부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구렁이가 안 왔으니까 자기가 대신한 건 맞죠?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군 이라고 해요. 자기가 라고 했으니까 놀부가 주체예요.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다음에 이 새우가 놀부여야 되잖아요. 속담이 연결되려면. 일단 고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새우라고도 놀부를 이제 대응시켜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담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기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해주며 구해주는 척하다 하니 이 내용 맞죠?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군. 다리 부러뜨리고 치료했으니까 맞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자기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여기까지는 맞죠. 아이고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격이군. 이 부분 때문에 틀렸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위안해 주거나 그걸 진짜 위로를 해 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로하는 말은 했다라고 본다 해도 천냥 빚을 갚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나중에 후반부까지 갖게 되면 제비가 복수를 하고 싶어 하면서 보수표를 받아오죠. 그러니까 천냥 빚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본문 이어서 계속 볼게요. 10여일 뒤에 그 제비가 9월 9일,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강남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죠. 9월 9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에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각처 제비를 점고하였지. 점고라는 것은 출석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전 소설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처의 제비들이 다 날아갔다가 다시 오니까 무사히 다 돌아왔는지 이제 체크하는 거야. 명단 체크리스트 점검하는 거겠죠. 점고할때 이 제비가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니 다리 다친 걸 제대로 못 해줬나 봐요. 완전하게 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지하니 황제 제신으로 하여금 다리를 저는 이유를 말해라.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비가 아뢰되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보내어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놈이 나를 여차저차 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원수예요. 원수 갚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여 가라사대 놀라서 말하기를 이놈 이제 전답 재물이 여유롭되 동기를 모르고 원래부터 부유하고 잘 살았으면서 동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 동기가 이제 피를 나눈 형제죠. 동기를 모르고 오륜에서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동기를 알고 오륜을 아는 것은 당시 지배층들이 수호했던 가치관이에요. 지배층의 가치관. 그들이 바람직하다 생각했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긋난 인물이 놀부였고 그 놀부를 나중에 정신 차리게 하니까 지배층들이 흥부전 괜찮은 소설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마지막 줄까지 본 다음에 남은 문제 다 풀게요. 이렇게 말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 원수를 갚는 박이라고 금자로 새겨주더라 라고 하면서 내용이 일단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안 푼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40번에 3번 C에서 여기는 이제 강남으로 제비가 가서 황제 제비와 대화를 나눈 거였죠.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대화하고 있는 거 맞고요. 우화적 공간에서 우화라고 하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화적 공간 맞죠?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비들이 존재하고 황제 제비가 있고 막 그들끼리 원수를 갚느니 어쩌느니 동물의 세상을 마치 인간 세상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렇게 빗대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은 맞는 내용. 그럼 남은 거 5번이네요.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뭐 흥부를 모른 척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주자고 노적을 헐거나 할 수 없으니 안 준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나요? 언뜻 꼼꼼히 보지 않으면 맞는 것 같은 기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C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고발하는 말은 요 딱 세 줄이에요. 근데 세 줄의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웬 박씨를 보내어 흥부가 부자 됐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지 놀부가 동생인 흥부를 모른 척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건 B의 내용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답은 5번이죠. 오히려 어떻게 알았는지 뭐 관심법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제가 동기를 모르고 오륜에서 벗어난 놈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말을 제비가 한 적은 없어요. 황제 제비 말고 다리 다친 제비죠. 그 제비가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됩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푼 것들 3번 선지 3월 3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에 1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단계 맞죠? 그래서 이 들이모는 행위도 보여주고요. 1단계에 속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이것도 맞죠. 보기 내용을 보면요. 보기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봐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기 내용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9월 9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9월 9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간 거 맞고요. 보기 2단계. 2단계는 보상을 기대하지만 개입할 수 없어요. 즉 보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제비가 박 씨를 물어와야 되니까 한번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데 그걸 내가 강남을 쫓아가서 제비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는 2단계에 속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군. 맞는 내용이죠. 5번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주는군.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진 거 맞고요. 2단계라고 하는 측면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보수표를 주는 상황은 제비들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이 놀부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2단계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비에게 준 박 씨가 보수표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는 예측할 수 있죠. 놀부의 기대와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되겠군 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전체를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흥부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꼭 점검을 잘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